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예상하고 폐수 처리 시설부터 확충을 했다가 산단 조성이 백지화되자 폐수 처리 시설에 들인 22억 원가량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지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안군이 민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예정지입니다. 지난 2009년 산단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4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땅은 전체 100만 제곱미터 가운데 1.9%에 불과했습니다. 또 입주하려는 업체도 없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지난 2월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함안군이 산업단지의 성사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55억 원을 들여 폐수 처리 시설부터 확충했다는 것. 환경부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세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처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단계별로 사업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그런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도는 저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루 폐수 14,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충했지만 현재 처리량은 10,000톤에 불과한 실정.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폐수 처리장 증설과 폐수관로 설치에 22억 원가량이 낭비됐습니다. 함안군은 현재 추진 중인 미니 복합타운이 조성되면 폐수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철서 면회 수립 계획인 미니 복합타운, 그다음에 분목 일반 산업단지 이런 폐수를 연계 처리하면은 면밀한 검토 없이 확보 예산을 사용부터 하려는 자치단체의 관행으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넘치지 않는 잔, 개영배라고 혹시 아시나요? 잔에 어느 정도 술이 채워지면 술이 밑으로 빠지도록 고안된 잔인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 개영배와 관련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소박한 받침 위에 올려진 지름 10cm 안팎 긴 작은 잔에는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술잔한 기둥 밑에 뚫린 구멍은 지름 1cm도 안 되는 원통형 관을 따라 잔의 70% 높이에서 말굽처럼 휘어져 바깥쪽 구멍까지 연결됩니다. 이 때문에 내부 기둥 높이 이상 술잔이 차면 그 압력으로 술이 아래로 새게 됩니다. 정해진 높이 이상 술잔이 차면 술을 그만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영배에 숨어있는 원리는 사이판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용기를 기울이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간을 말하며, 가득함을 경계한다는 뜻의 개영배는 동양에서 절주배, 서양에서 피타고라스의 컵으로 불립니다. 넘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끝없는 욕심을 경계한다는 선조들의 자기성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급하다고 빨리 갈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욕심으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전시회에선 관람객이 모형잔에 물을 채워 개영배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고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작은 술잔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돌아보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말까지 진주에서 계속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국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관련 토론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 참가해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상급식이 질적 성장을 일구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시와 농촌의 학교 급식 단가 차이를 줄이려면 시군교육지원청이 급식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와 농촌의 급식 가격 차이는 학교별로 급식 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이라며 시군교육지원청별로 구매하면 다량으로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단가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대신 봐주고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고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변신을 주아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일이 있어서 장을 못 볼 것 같아서 방울토마토 한 박스, 콩나물, 멸치볶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객 주문 전화를 받고 장보기 도우미가 시장으로 향합니다. 18년차 베테랑 주부의 눈으로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문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고객의 집까지 배달합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온 30대 주부. 아이 유모차도 끌어주고 짐도 대신 들어주는 도우미 덕에 장보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기 데리고 유모차 끌고 장바구니 들고 해서 이렇게 장 보러 나오면 아기라도 보채면 정말 힘든데 도와주셔서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전통시장의 장보기 배달 서비스가 시작된 건 지난 2013년. 업무나 육아 때문에 장보기가 쉽지 않은 20, 30대 주부들을 공략한 겁니다. 소비자 호응도 좋아 사업 초기 연 250명에 그치던 이용객이 1,800여 명으로 1년 만에 무려 7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배송 서비스 실시 이후 젊은 층 고객이 많이 유입되고 고객이 상당히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저희 일하는 우리도 상당히 힘이 납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이 고객 유치에 성공하면서 다른 시장 두 곳에서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넉넉한 인심과 적극적인 소비자 마케팅 전략으로 전통시장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점점 더 포근해지는 날씨 덕분일까요? 몸도 마음도 행복해지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늘 표정도 맑은 데다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해서 봄 기운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올라 한낮에는 조금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단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진주와 통영, 거창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가시거리는 10km가 채 되지 않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창원의 아침 기온이 1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2도, 함안이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은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론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의 경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늘빛도 맑은 데다 한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올라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GM이 어제 창원시와 가포신항 활성화 협약을 맺고 앞으로 자동차 수출을 할 때 마산 가포신항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GM은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 마산항 4부두를 통해 수출하던 자동차 12,000대를 다음 달부터 가포신항을 통해 수출하게 됩니다. 한편 가포신항의 첫 전기선을 취항했던 펜스타 그룹도 협약을 맺고 지금보다 10,000TU가량 더 많이 화물을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3천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 기업대출을 지원하고 금리 우대 혜택을 최대 1.9%포인트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품 출시와 서민지원 주택금융 홍보 등에 대한 공동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한미연합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창녕에서 본격적인 전사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육군 제39보병사단은 어제 창녕 박진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제를 엄수하고 매일 120여 명을 투입해 4주 동안 유해 발굴 활동을 펼칩니다. 창녕군 남지읍 일대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전이 치열하던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국군 민병대가 미군 제24사단과 함께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렀던 곳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서 대학교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관련 교재 등을 파는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방문 판매로 인터넷 교육 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남, 부산, 울산 지역 대학생의 피해 건수가 전국의 42.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추락해 크게 다친 중증 외상 환자가 연중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 외상센터가
경남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을 비롯해 전북,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공모를 거쳐 권역외상센터 설치기관 2곳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로 최대 100여억 원을 지원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13개 기관이 지정됐으며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중앙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빚어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박 회장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막말이 담긴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다이노스가 쾌적한 야구장 환경과 성숙한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해 술 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 캠페인을 합니다. NC다이노스는 어제부터 술이 든 캔과 병, 1리터가 넘는 크기의 음료를 포함해 아이스박스와 상자, 칼, 가위 같은 위험 물품도 반입이 금지돼 관중들의 가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O가 주류 반입을 금지하면서 구장 내 판매하는 맥주는 살 수 있도록 해 야구팬과 지역 상인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 창원특별전이 오늘부터 4일간 창원 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3.15 제55주년 기념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음악제가 오늘 저녁 7시 30분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극단 객석과 무대의 코미디극 행복한 가족이 오는 29일 밤 8시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